문이 벌컥 열리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엔 내부 제보라는 짧은 글자가 뜨더니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서 딸 만나고 싶으면 대답해요. 비자금 어디에요? 모두가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고 정윤이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 반쯤 걸터 앉은 채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스피커 속 두 번째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숨겼다니까. 그 목소리가 자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분들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황기찬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강세리가 작성한 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있게 해주면 입을 열지 않겠다. 그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가 다시 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종이 한 장에 붙들릴 만큼 약하진 않은데. 그때 노숙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기찬아, 그 딱 말이다. 개발된다고 해서 샀는데 네가 한번 알아봐라. 노숙자의 기대 섞인 눈빛을 본 기찬은 마지못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누가 개발된다고 했어요. 아무데도 안 뚫린답니다. 어머니 사기당하셨습니다.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모아둔 돈인데. 기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당 10,000원도 안 되는 걸 50만 원에 샀답니다. 60억 전부 입금하셨습니까? 그 말에 노숙자는 벽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 눈빛 속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한편 제이는 옥상 난간에 기대선 채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잔잔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제이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길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도윤이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강재인 씨를 사랑합니다. 제인의 눈가가 잠깐 젖었다 마르듯 떨렸습니다. 그 마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깁시다. 정호성과 도윤은 이른 시간부터 은행 담당자와 마주 앉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보험금 내역, 유족 동의 없이 이동한 금액의 흐름, 노숙자 명의의 계좌와 그 돈으로 산 첫 부동산. 담당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흐름만 보면 시작점이 명확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제자리로 가야 할 돈이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정호성이 덧붙였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기록대로 순서대로. 그 시각 집안은 또 다른 소란으로 요동쳤습니다. 강기만이 거실에서 이불을 들고 뛰어와 세리를 덮치듯 껴안았습니다. 잡았다. 엄마 나쁜 아줌마 잡았어요. 세리는 비명을 내질렀고 그 소리에 맞춰 문이 열리자마자 황기찬이 들어섰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노숙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못 살게 하면 내가 김도희 죽였다고 떠들겠다고 협박한다. 기찬의 눈동자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세리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떠들 말이 있고 안 떠들 말이 있지. 세리는 팔을 뿌리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원한 줄 알잖아. 지우랑 당신 옆에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기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내게 최악의 리스크는 너다. 조용히 사라져라. 세리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말 녹음됐다는 건 생각 안 해봤니? 해가 중천에 뜰 즈음 YL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 뒤편 문이 열리며 정윤이가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엔 얇은 서류철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읽었습니다. 첫째, 회장 직무정지. 둘째, 외부감사 전면 도입. 셋째, 신규 투자자 승인. 정윤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비자금 전수조사, 외부 서버 접근 기록 공개, 이해충돌 임원 직무정지. 자금은 준비되어 있고 절차는 깔끔해야 합니다.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을 지었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지 마십시오. 제인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오늘은 기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엔 오래된 CCTV 정지화면과 함께 보험금 출금 영수증이 떴습니다. 창구 앞 노숙자의 옆모습, 손에 쥔 도장, 그리고 날인된 서류. 회의장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추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 돈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돈으로 어떤 집이 세워졌고 어떤 사람들이 웃었는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노숙자는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서류 모서리를 꼭 짚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렷했습니다. 잠시 정회가 걸렸을 때 황기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비서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졌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길 내가 막아놨다. 기찬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믿을 얼굴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리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끝났다. 기찬은 귓볼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한편 경찰서는 뜻밖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홍 사장이 자백한 뒤 안내한 창고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엔 낡은 휴대폰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리 소음과 함께 세리의 목소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 사람 데려오면 난 나머지 처리할게. 짧은 문장들이 이어지며 서로의 대화가 맞물렸습니다. 제이는 녹취록을 건네받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후 세션이 다시 시작되자 사회자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안건 1번 회장 직무정지. 찬성표를 들어주십시오. 하얀 종이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목처럼 굳은 그의 어깨 너머로 햇살이 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어서 안건 2번 외부감사 전면 도입 역시 가결되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길게 내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 대신 절차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청이 있습니다. 황기찬 씨,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찬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가시죠. 그의 뒷모습이 문을 지나 사라지자 제이는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숙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등에 거친 주름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서랍을 여러 오래 감춰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부동산 계약서 명세표,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 받은 사람, 돌려줄 사람, 책임질 사람.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유경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두면 더 망가집니다. 옆에 붙어서 지켜보세요. 방임은 학대입니다.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도유경은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더는 누군가 울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밤이 깊어갈 즈음 제인과 도윤, 정윤이, 정호성은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녹취록과 CCTV 캡처 계좌 흐름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정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적고 남기고 묻겠습니다. 제인이 펜을 들어 주요 포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일 오전 증언자 정식 진술. 언론은 오후에. 순서는 사람보호 기록 공개 책임 묻기입니다.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편히 자게 해야 합니다. 노성이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가 합니다.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나라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 증언 확인. 화재 당일 불 붙인 손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 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오래된 불을 끄겠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골목에서 세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파일 내일 아침에 뿌려.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럼 당신도 끝난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겠지.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흐트러져 보였습니다. 끝났다 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제이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시작이면 좋습니다. 끝내려고 시작했으니까요. 문틈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반으로 나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밤 공기가 복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말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내일 아침 뉴스는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속보입니다. YL그룹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접수되며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붉은 글씨 한 줄을 남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